누나.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어릴 적부터 내 세상의 전부였던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눈빛이, 그 미소가, 그 우연한 스킨십이 전부가 달리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금기라는 걸 알면서도 차마 떨쳐낼 수 없는 그 무거운 감정.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남매 사이로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날, 그 주말, 그 사소한 실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그녀의 손길이 내 몸에 닿았을 때 이체도 뻥하라. 더는 숨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저는 25살, 평범한 대학생 김현철입니다. 적어도 2달 전까지는 그랬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3살 터울의 누나. 이렇게 단란한 내 가족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누나 은수는 저에게 그냥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제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누나를 향한 제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뻐졌다는 칭찬에 얼굴을 붉히는 누나, 우연히 스친 손길에 느껴지는 묘한 설렘. 처음에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남매끼리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이 터져 죽겠는데 말해야 좀 살 것 같아서요. 우리 집이 좀 그래요. 엄마, 아빠는 주말만 되면 꼭 나가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라 저랑 누나랑 둘이서 뒹굴거리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진짜 이쁘긴 정말 이뻐요. 솔직히 제 친구 놈들은 다 우리 누나 몰래 침 흘리고 그래요. 저도 가끔씩 제가 내 누나가 아니라 여친이었으면 하는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남자가 뭔들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도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나가시고 저는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나갔죠. 참고로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매는 아닙니다. 암튼 데이트 신나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 친구라는 여자애가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섹시한 스타일. 솔직히 좀 쫄았어요. 우리 누나랑은 또 다른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여자애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묘한 미소를 짓는데 진짜 뭔가 좀 쎄한 느낌? 그러더니 누나한테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데 누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궁금했죠. 뭔 얘기를 저렇게 수상하게 하는 건지. 근데 제가 끼어들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할 일 하려고 했죠. 맞다. 제가 그날 친구놈한테 디카를 빌렸거든요. 데이트하면서 사진 좀 찍으려고.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진짜 제가 누나한테 디카 자랑하면서 누나 사진 찍어줄게 그랬죠. 근데 누나가 시큰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그 옷 입고 찍자. 응? 하면서 졸랐죠. 그 옷이 뭐냐면 이거 말해야 하나. 누나는 알았어. 친구 가면 다시 얘기하자 하며 말을 끊었고 잠시 후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10분쯤 지나서 누나가 내 방으로 왔어요. 그때 아까 말한 그 옷 있잖아요. 암튼 좀 야한 옷이었어요. 짧은 스커트에 앞쪽이 후파인 티셔츠. 누나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누나가 그 옷 입고 나오는 순간 저 진짜 숨 멎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우리 누나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게 누나 사진 찍어주면서 온갖 포즈 다 시켰죠. 다리 꼬고 앉아보라고도 하고 허리 숙여보라고도 하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누나는 또 순순히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날뛰죠. 진짜 사진 찍고 나서 누나랑 같이 낮잠을 잤는데 그때 제가 진짜 이거 말해야 하나. 모르겠다. 말해버리자. 제가 그때 몽정 비슷한 걸 했어요. 진짜 미치겠네. 근데 더 미치겠는 건 그 다음이에요. 누나가 깼는데 제가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던 모습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똘똘이가 똘똘하게 성인한 상태였던 거예요. 진짜 미치겠네. 누나가 제 옆에서 일어나려다가 잘못해서 제 똘똘이를 만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잠결에 느끼고 있었어요. 누나 손이 제 허벅지 위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저희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미칠 것 같았죠. 숨도 못 쉬겠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근데 누나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누나 손이 위에서 처음에는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누나 손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저는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 누나가 갑자기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누나가 나간 방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죠. 대체 뭐였지? 누나는 왜 그랬던 거지? 나한테 화났나? 아니면 설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다가 용기를 내서 누나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나,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노크하려는데 누나가 방문을 열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왜? 그게 누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누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누나 방에 들어가자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아까 전의 일 때문인지 서로 어색하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죠. 누나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누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나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철아. 응. 나 너 좋아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누나가 나를 좋아한다고? 무슨 겨우 입을 땐 제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누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좋아해. 연철아.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를 좋아하게 됐어. 누나의 고백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나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들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어요. 누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알아. 우리는 남매잖아. 안 되는 거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좋아하게 되는 걸.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남매인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누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누나를 품에 안았어요. 울지 마. 누나, 제 품에 안겨오는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나의 떨리는 숨결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누나를 안고 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처럼.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요? 누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 말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남매였고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죠. 미안해. 누나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제가 아닌 현실에 대한 사과였죠. 저는 그런 누나가 안쓰러웠어요. 누나 잘못 아니야. 저는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누나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누나가 조금 진정했을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응,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도 누나 좋아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침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누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연철아, 알아. 안 되는 거라는 거. 저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누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 제 고백에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솔직해지자. 누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차가웠던 누나의 손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저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희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누나의 눈은 여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이젠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누나, 다 괜찮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에게 기대기로 했어요. 사랑해. 연철아. 누나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을 뿐이었죠. 저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저희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심리학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사연을 바라보면 무엇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의 감정 혼란, 정체성 형성 과정,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개인 욕망의 충돌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사례입니다. 특히 청년기 후반에 있는 연철의 감정은 성적 호기심, 애착관계, 독립욕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누나 역시 가족 내에서의 역할 갈등과 개인적 외로움 속에서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금기된 관계에 대한 판타지와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기준이 개인의 감정을 억누를 때 생기는 심리적 고통을 잘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당사자에게 강한 심리적 만족과 동시에 큰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들이 관계를 유지할 경우 가족 구조의 붕괴, 사회적 고립, 자아 정체성의 혼란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서로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규범을 넘어선 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나요? 이제 사연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몇 가지 반응입니다. 반응 1. 전통적 가치관에서 강력한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20년 넘게 한 가정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그 어떤 관계보다 신성하고 지켜져야 하는 울타리입니다. 특히 남매 사이에서 이런 감정이 오가고 더 나아가 신체적 접촉과 고백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나 청년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가정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연철이라는 청년이 처음에는 갈등하고 부정하려 했던 장면에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저는 듣는 내내 불편했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믿고 맡긴 자녀들이 서로 그런 관계에 빠져 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로맨틱하게 미화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사랑이면 다 괜찮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는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간의 사랑도 개인의 자유로 존중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멈춰야 할 선일까요? 반응이 심리학적 분석, 조심스러운 비판.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을 15년째 하고 있는 상담 심리사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감정도 들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청소년 후반기나 청년 초기에 가장 가까운 이성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친 애착과 성적 각성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연철은 처음에 부정하고 피하려고 했으나 결국 감정에 휩쓸려 행동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느낀 혼란, 그리고 누나가 보여준 모호한 신호들이 서로를 더욱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도덕의 문제를 넘어 두 사람 모두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감정의 해소가 일시적인 쾌락으로 끝날 경우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이어져 평생 관계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감정을 숨기고 거리를 둘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까요? 반응 3. 중립적 관찰자의 시선.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사실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남매 사이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금기시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는 점입니다. 가족, 사회, 법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며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시겠습니까? 반응 4. 냉소적, 사회풍자적 시선. 저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놀랄 일도 없습니다. 연예인 스캔들도 매일 터지고 금기라는 금기는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제 남매 사랑까지 나오니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런 관계가 받아들여지긴 어렵겠죠. 하지만 콘텐츠로 소비될 때는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조회수 올라가고 댓글 달리고 결국 또 하나의 화제로 끝나는 거죠. 저는 이런 사연을 보면서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지하게 고민이 되나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로 소비하시나요? 반응 5. 공감하지만 미래를 걱정함. 저는 50대 초반의 간호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현실은 냉정하니까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의 관계는 극심한 비난과 고립에 직면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되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꼭 함께 있어야만 증명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위해 떠나시겠습니까? 반응 6. 자유로운 사랑 옹호. 저는 40대 후반의 작가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남매 사이의 사랑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할지 그 마음은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시선은 차갑겠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기를 깨더라도
진짜 사랑이라면 지지해줄 수 있겠습니까? 반응 7. 법적 시각에서 우려. 저는 50대 변호사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법률가로서 먼저 떠오른 생각은 위법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신상 근친상간에 대한 조항은 가족관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계혈족 간의 성적관계는 범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연철과 누나가 만약 이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신체적 관계까지 나아간다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임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법이 충돌할 때 어떤 쪽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 8. 비슷한 경험에서 오는 조언.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한때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친척 오빠가 있었는데 사춘기 때 그 오빠를 남자로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오빠는 결국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연철과 누나도 언젠가는 이 시절을 돌아보며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웃으며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이나 금지된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반응 9. 종교적 시각에서 경고. 저는 50대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택하시겠습니까? 반응 10. 유머러스한 반응. 저는 40대 중반의 개그 감각이 넘치는 아저씨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들으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아니에요?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일어나면 난리 나겠죠. 부모님 기절하시고 친척들 모이면 눈 못 마주칠 겁니다. 그래도 사연 들으면서 한편으론 웃음이 나더라고요. 야, 이 집은 주말마다 로맨스 영화 찍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긴장되나요? 아니면 저처럼 드라마 보듯 재밌나요? 오늘 사연은 남매 사이에서 싹튼 복잡한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금기를 넘은 사랑 앞에서 혼란스럽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선택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